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2024년 수리과학 심포지움에서 김창환 씨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저는 무려 59페이지나 되는 PPT 제작과 바젤 문제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참가한 이승준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승윤 씨와 팀을 이루어 나오게 된 김정환이고요. 저는 자료 조사와 보고서 작성 등을 맡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건 목차이고 필요하신 분은 일시정지를 눌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준 씨, 네, 바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바젤 문제는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은 어떤 값에 수렴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바젤 문제가 이렇다라는 것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그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야코프 베르누이가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수학자들 사이에선 유명했다고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비슷한 식들의 수렴값을 이용해서 비교 판정법을 사용하면 바젤 문제 역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식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n제곱분의 1이 아닌 n의 s승분의 1로 나타내면 리만 가설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해설은 1734년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정답을 제시하였는데 오일러는 부분 곱을 이용하여 답을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일러의 풀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일러는 sin x는 0의 근을 우선 찾았습니다. sin x는 0의 근은 x가 0, 파이, 2파이, 3파이, 즉 파이에 어떠한 정수를 곱해준 값이 근이 됩니다. 따라서 sin x가 다항식일 때 근을 x는 n파이로 잡은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n x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집니다. 여기서 C가 의미하는 바는 상수이고 Z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정수들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sin x는 x 플러스 2파이, x 플러스 파이, x, x 마이너스 파이, x 마이너스 2파이 등등등을 곱해준 것입니다. 이 식을 조금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수들의 집합인 Z에서 0을 꺼낸다면 n에다 0을 집어넣은 값인 x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곱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식의 형태가 됩니다. 이 식을 x로 나눈 후 우변에 있는 식에 마이너스 n파이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이 식을 한 번 더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z-0에서 오직 자연수 집합만 보기 위해 마이너스 대상들을 꺼내서 곱해줍니다. 여기서 대문자에는 자연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 식은 합차 공식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집니다. 이 식에서 C'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양변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C'은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x분의 sin x는 이처럼 나타내어집니다. 여기서 양변의 2차항 계수를 비교하겠습니다. 우선 좌변인 x분의 sin x의 2차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선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하면 삼각함수를 fx는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a3x 3승 더하기 등등등의 당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수인 an은 미분 후에 x에 0을 대입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즉 an은 n 팩토리얼분의 f를 n번 미분한 것에 0을 집어넣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x분의 sin x의 이차함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x를 sin x라고 가정하고 그 식을 계속 미분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 각각의 식들에 0을 대입해줍니다. 그렇다면 그 값은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수를 구하는 식을 이용하여 sin x가 이런 다항식으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분의 sin x는 이처럼 나타내지기 때문에 2의 이차함의 계수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좌변의 이차함 계수를 보겠습니다. 좌변의 이차함 계수는 마이너스 n제곱 파이 제곱분의 1을 무한히 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1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n제곱 파이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식을 정리하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은 6분의 파이 제곱의 값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젤 문제의 두 번째 증명, 등대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참고하면 3차원 공간에서 등대의 밝기는 관찰자와 등대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용하여 바젤 문제를 풀어봅시다. 관찰자와 일정한 거리의 등대를 계속 놓는다고 생각해봅시다. 거리가 1인 등대, 거리가 2인 등대, 거리가 3인 등대, 거리가 4인 등대 등등 계속 자연수 거리 등대를 놓아줍니다. 그럼 각 등대의 겉보기 밝기는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 등등등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겉보기 밝기를 더한 수는 바젤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그럼 이 등대들을 어떻게 배열해야 바젤 문제의 수렴값을 알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은 A, D, B 각 점에 등대를 놓고 점 C에 관찰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관찰자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점 D를 지나고 선분 CD와 직교하는 직선을 작도합니다. 직선 AB가 점 C가 속한 직선인 X축, Y축과 맞닿는 점을 각각 AB로 놓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A, B가 내뿜는 빛의 합은 D에서 내뿜는 빛의 합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각 거리를 A, B, C로 놓았을 때 빗변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넓이 공식을 각각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C는 보이는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따 관찰자와 D 등대 사이의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는 내용을 이용해서 C 제곱분의 1을 구해주면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거리가 C인 등대의 겉보기 밝기는 거리가 A, B인 등대의 겉보기 밝기의 합과 같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바젤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원의 양 끝 점을 각각 관찰자와 등대로 설정해줍니다. 여기서 등대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원래의 2배가 된 원을 그려줍니다. 앞서 살펴본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관찰자와 등대를 연결한 직선과 직교하는 선분을 작도해 줍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대 2와 등대 3의 밝기를 더하면 원래 등대의 밝기와 같습니다. 또다시 더 큰 원을 그려주고
관찰자가 바라보는 방향과 직교하는 선분을 그려줍니다. 각 선분이 제일 큰 원과 맞닿는 지점을 등대 4, 5로 설정하여 해당 삼각형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의 지름을 대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등대 4와 등대 5의 밝기를 합친 빛의 양은 등대 3의 빛의 양과 같습니다. 이 뒤로도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줍니다. 위와 같이 8개의 등대가 같은 간격으로 고루 퍼진 원이 작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양상이 반복되는지 귀납적 증명을 위해서 계속 같은 양상으로 같은 거리의 등대가 2배씩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n이 1인 경우는 앞에서 보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이미 작은 원과 큰 원을 작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각 A, C, B는 작은 원의 중심각이므로 해당 각의 각도는 n분의 360도가 됩니다. 여기서 점 D를 큰 원의 중심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위와 같이 옮겨두면 작은 원 위의 등대와 큰 원의 중심을 이은 성분인 A, D와 D, B를 각각 연장시켰을 때 이렇게 큰 원의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각 EDH와 GDF는 막곡지각이므로 크기가 같고 각 EDH는 호 AB에서의 원주각이므로 해당 각에서의 각도는 n분의 180도가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주겠습니다. 이때 4개의 각의 크기는 모두 n분의 180도가 되고 해당 각의 사이도 4분의 1이므로 똑같이 n분의 180도가 됩니다. 즉, 같은 거리의 등대 개수가 2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봤던 해당 질문의 답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등대 사이의 거리를 2라고 가정하고 이 원의 크기가 무한대로 커졌다고 생각해보면 그림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리가 2인 등대의 개수가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모든 등대의 빛의 양의 합은 첫 등대의 밝기와 같으므로 첫 원에서의 등대의 밝기를 통해 S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의 원주가 2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름의 길이는 파이분의 2가 될 것이고 앞서 살펴봤듯이 L제곱분의 1로 바꿔주면 4분의 파이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해당 식의 합이 4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것인데 이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플러스 부분만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펴본 것은 바젤 문제의 정답이 아닌 홀수 번째의 합들만 구한 것입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의 바젤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등대의 거리를 2배씩 늘리면 결국 바젤 문제의 수렴값에서 4분의 1배가 됩니다. 거리가 2배가 늘어났으므로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문제의 수렴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즉, 짝수 번째 등대의 밝기의 합은 기존 바젤 문제의 4분의 1과 같습니다. 따라서 홀수 번째 등대들의 밝기의 합은 기존 등대들의 밝기의 합의 4분의 3배 한 것과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 3분의 4배를 곱해주면 바젤 문제의 답인 6분의 파이 제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수리과학 심포지움에 참여한 김창환, 이승준의 바젤 문제의 2가지 증명 방법 및 응용에 대한 발표였습니다.